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입니다. 근데 예, 오늘 진행 뵙습니다. 보면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민주당 공천 내용이 심각합니다.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친명 사천이다. 이런 부분들이 공천 당사자들만 이야기하면 문제가 아닌데 김부겸, 정세균 전직 총리, 건노갑, 정대철, 이강철 등 당 원로들도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객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무슨 비명 행사, 뭐 친명 횡재 이렇게 비칠지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저는 엘리트주의적 정치 의식이 이제 한계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정치 체제가 기본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위임 정치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권자들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들이 정치를 하도록 위임한단 말이죠, 주권을. 대표자들의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수기로 정치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 주권자들이 그렇게 대표를 선출하고 기본적으로 주권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의 의지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 지지자들의 의사,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해낼 수 있는 정치 체제 또는 정당 체제가 갖춰져 있지 못하죠. 국회의원 개개인이 매 시기마다 느끼는 당원의 일반적 의사를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출해왔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개인의 감각에 맡겨져 왔다는 거예요. 내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 소신껏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엘리트 정치의식이 과한 분들은 대중이 충분한 정보도 없는 대중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다. 그것도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뭐 이럴 때 문자 폭탄을 보낸다든지, 뭐 아주 뭐 쌍욕을 막 내뱉는다든지, 뭐 협박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한 데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이것에 계속 대치해왔죠. 결과론적으로 의정활동 평가에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시스템 공천의 결과로 이를테면 뭐 하위평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된 것인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당 권리당원의 대다수나 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라, 단결해라.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의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게 평가에 반영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항목에 그게 반영되는 거죠? 실제로 출석률이라든지 법안 발의 실적이라든지 정량 평가도 있고 또 의원들 상호 간의 다면 평가도 있고 또 지역의 권리당원과 또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조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항목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저희 권리당원들에게 진성준 지역위원장이 의정활동 잘했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여론조사가 돌기도 했습니다. 상대평가죠.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는 거니까. 꼴찌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한 평가의 체계나 이런 거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법안 발의를 많이 하면 점수를 많이 주고 조금 하면 그만큼 확 줄어드는지는 모르겠고 어느 정도 기준선 이상의 법안 발의를 하면 다 뭐 이렇게 합격점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평가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당원 조사를 통한 평가 또 유권자 조사를 통한 평가 이런 것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총선 이기는 공천이 아니다. 진로 이렇게 작심한 공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주로 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인데 대표가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할 여지는 없습니다. 여지는 없는 거죠.
당장 이재명 대표가 자기 친위 부대를 아무리 강고하게 구축해도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당장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하잖아요. 그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선거에 지면 무조건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죠. 당연하겠죠. 큰 정치적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수 있습니까? 당대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재판이 금방 어떻게 될 건 아니지만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죽는 길이네요. 선거 지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질 줄 뻔히 하는 선택으로 이거 저 경쟁력은 없지만 내 측근이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니까 이 사람 공천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할 바보는 없죠. 지는 공천을 본인이 인위적으로 했을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편으로 본인으로서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지금 수많은 비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당이 세웠던 시스템 공천의 체계, 이것이 체제하에서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시인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정치적인 방탄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용하기가 어렵죠. 한편으로는 또 8월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지면 다 내려놔야 되는데. 지면 어떻게 뭐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당대회에. 그런 부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 글쎄요. 이건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백날 얘기해야 맨 이재명 친위부대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별로 반영이 안 되고. 본인은 친위부대가 아니잖아요. 예, 저는 뭐 사실 역사가 다르니까. 예, 친위부대는 아니죠. 예, 아닌데 오히려 뭐 흔히 언론의 속성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부자들의 쓴소리에 더 주목하고 그게 더 많이 보도될 수밖에 없죠. 당 대표도 사람이니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함께 그 코어 논의 그룹에서 그 부분이 걸러지고 또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리돼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분이 안 보여. 이재명 대표 혼자 있는 것 같아. 글쎄 이제 모든 비판이나 책임이 당 대표를 향하고 쏠리니까 그렇게 비치는데 왜요? 이재명 대표도 당무를 집행하는 집행 단위들 또 전략 단위들과 그런 문제를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판단하고 결심하고 하는 거겠지요. 존재감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있겠죠, 다. 네. 있죠. 네. 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도 존재감이 안 보이고. 아마 이제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당의 여러 가지 개인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당의 혼란과 혼선을 야기한다고 보고 대외적 표출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당 내부에서 그런 뭐 논의들을 하겠죠. 때로는 직언도 하고 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사들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뭐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다른 결론이 난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사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 내에 언로가 막혀가지고 할 소리를 못하고 뭐 무서워서 직언을 못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할 소리는 다 하고 하는데 자기 의견은 옳다고 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 아니면 채택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론이 못 나는 게 아닌가. 이른바 그 명문 대전이라나 들어보셨죠? 이재명 명문 정당은 들어봤는데 명문 정당이라고 명문 대전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명문 정당. 명문 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예. 저도 처음에 그거만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명문 대전이 뭐지 했더니 친명과 친문의 대결이래. 그러면서 지난 대선 책임론을 들고 나왔어요. 친명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정권 교체 됐겠죠. 그거야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때 백서를 갖다가 준비해놨다가 공개 발간을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계속 갖고 오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때 대선 치고 나서 대선하고 연달아서 지방선거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서 백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담겨 있더라고. 그죠? 의원들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다 담겨 있는데 그게 공개 발간을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를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어쩌 말하면 후보 책임 크고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부동산 문제 등등 정책적인 어떤 이런 거 뭐 쭉 다 짚었잖아요. 원팀, 원보이스. 나는 이것이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비판적으로 좀 한번 고찰 안 해봤습니까? 예, 일리 있는 지적이세요. 근데 애써 변명 삼아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제일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의 주류로서 대통령 후보가 된 게 아니고 뭐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선거를 치렀는데 당시에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문, 뭐 친문이라는 표현도 제 입으로 쓰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알기 쉽게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것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당이 심각한 분열로 이르르고 결국 당이 해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지만 비주류 중에 비주류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선거는 후보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유력한 국민적 지지가 절반 가까이 확인된 후보를 쳐내자 당에서는 축출해낼 수도 있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대통령 후보가 대중적 지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임을 지고 축출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당의 주류 세력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문 정치인들에 대한 격렬한 공격과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점들을 우려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당이 심각한 계파 갈등과 분열 상황으로 가는 것을 자초할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만큼 그 수준에서 봉합하자 했던 것이 당시에 저희 당의 컨센서스였다. 똑같은 사항이 역사에서 반복은 없다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다시 또 이렇게 덮어버리겠어요? 글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 수준이 아직 높지 못하다는 거죠. 뭐 공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친명이냐 비명이냐는 이 개파적 시각으로 양단해내는 것이 아주 그 1차원적인 생각이듯이 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와중에서 당이 서로 상처를 내고 깨져버릴 수 있겠다라고 우려하는 것도 우리 당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고 1차원적인 평가에 불과한 거죠.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다 함께 화합할 수 있다. 다시 합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이 저희들에게 아직 없는 거죠. 민주당의 수준이자 한계라고 생각합니다.